네, 지팡오TV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기대감으로 많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꼬마 빌딩에 대한 사실은 앞서도 저희가 이 건물주라고 하면 통상에 무슨 저희 뭐 대기업이 있는 아니면 저희 우리 조선일 뭐 본사가 있는 뭐 이런 빌딩을 생각하기보다는 보통 5층 미만, 50억 미만을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일부에서 수요가 많다고들 하는데 보통 누가 이런 물건들을 구입하는지요? 네. 네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꼬마 빌딩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네네.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네네. 꼬마 빌딩의 정의가 과연 무엇이냐? 네네. 사실 근데 공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네. 법률상에도 나오진 않고 있고요. 네네네. 건축법상에도 없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꼬마 빌딩은 시장 용어, 시장에서 이제 쉽게 쓰기 위해서 만든 용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네네네. 쓰는 사람에 따라서 저마다 기준이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보통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네네네. 5층 미만의 50억 미만을 꼬마 빌딩이라고 뭐 많이들 정의를 하시는데 네네. 최근에는 또 더 복잡해졌는데 왜 그러냐면은 50억 미만을 꼬마 빌딩이라고 했는데 네. 50억 미만 매물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네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실은 건축법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보통 근생이라고 저희가 네네, 많이 근생. 말씀을 하는데요. 이 근생이 보통 바다면적 3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을 보통 근생이라고 하는데 네네. 아마 근생 하기보다는 네. 빌딩, 꼬마라도 빌딩이지 않습니까? 네네. 빌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근생보다는 더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쓰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 근생이 꼬마 빌딩을 보는 게 가장 뭐 적합한 정의라고 보고 네네. 있고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이나 법인이 네. 모두 실사용이나 투자로 접근 가능한 물건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네네. 뭐 금액으로는 한 200억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와, 크네요. 예, 요즘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네. 그래서 앞서 질문 주셨듯이 그럼 누가 사느냐? 네네. 저희가 강남구에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건물들, 네네. 다세대처 빌라처럼 여러 명이 갖고 있는 거 네. 말고 혼자서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네. 14,747건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대단한데요. 예, 소유자가 누군지를 전수조사를 네네네. 했는데 그걸 보면은 밸류맵에서 한 건가요? 네, 저희가 단독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게 전체 중에 한 15%예요. 네네. 그다음에 그럼 나머지 85%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갖고 있느냐? 혼자 갖고 있는 경우,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네. 전체에서 52%고 네네. 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뭐 네네. 공동 투자자들이 지분으로 네. 갖고 있는 형태가 약 33%입니다. 네. 이거는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네네. 최근에는 법인이나 개인이 지분으로 구매하는 형태가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네네. 뭐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들으니까 이 꼬마 빌딩이 아니고 대형 빌딩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최근 근데 이런 꼬마 빌딩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어떤가요? 네, 사실 꼬마 빌딩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언론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데 네네. 관심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월별 거래량 보통 200건에서 300건 내외예요. 서울을 네네, 기준으로요. 네네. 근데 올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네. 올해 1월 달에 지금 꼬마 빌딩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거래량이 서울에서는 네. 142건. 네네. 그다음에 2월에도 144건이 거래됐고요. 네네. 3월에 현재까지 체크된 게 74건이고 4월 30일까지 3월 거래량이 이제 신고가 될 예정이거든요. 네네네. 요거 다 들어와도 150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요. 네. 그러면 전년도 동기랑 비교했을 때 네네. 2021년 1월 달에는 245건이 거래됐어요. 네네. 당장 100건이 줄어든 거죠. 네네네. 많이 40%가 줄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247건이 거래됐는데 네. 올해는 144건. 네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올해 보통 한 40%가 줄어들고 네네. 있어요. 근데 사실 올해는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있긴 한데 네네. 단독 다가구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소 폭이 20% 내외입니다, 지금. 네네. 꼬마-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었는데 꼬마 빌딩은 네. 40%가 줄고 있습니다. 네네. 그 2배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하락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네네. 그럼 궁금하죠.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네네, 하락을 네네. 했는지.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네. 굉장히 높은 금리 상승기입니다. 네. 금리 지금
저희 매물 올라오는 거 보면은 지금 받으신 네. 대출도 4.5%, 4.3%. 네네. 실제로 그렇게 매물 그죠. 상가는 좀 금리가 조금 더 네, 높죠. 실제로 대출을 그렇게 받고 계세요. 네네. 좀 있으면 5%를 넘어갈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금리 상승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서 도입 그 자금 비중은 네네. 그러니까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네네. 임대 수익률, 꼬마 빌딩이 사실은 예전에는 네네. 다달이 월세를 받기 위해서 사는 건물들이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중심이나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외곽이나 비슷한 수준의 임대 수익률을 예, 예. 얻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대변수가 생겼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또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네. 이제 그쪽 시장도 굉장히 확대되면서 상가들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네네. 요즘 공실도 보이고 막 맞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네네. 임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예,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고 임대 시장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 수익률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 금리가 4%대인데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들의 임대 수익률은 1%대, 2%대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대출을 많이 받으면은 월세만 받아갖고는 이자도 못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수익률이 예. 떨어지니까. 그런데 꼬마 빌딩은 그냥 뭐 이자만 내면 되느냐? 아닙니다. 관리비가 들어가죠. 네. 건물 관리해야 되니까 네네네. 건물이 뭐 상가로 이용되든 사무실로 이용되든 유지 관리를 네네,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 회사도 고용을 해야 되고 네네. 또 상가들은 뭐 공실의 리스크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계약도 자주 일어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럼 그 기간이 다 리스크거든요. 네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또 세금도 좀 비싼 편이고요. 지금 잘못 사시면은 단기간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뜨는 지역, 지는 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 수도권은 워낙 이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편차도 심하고 있는데요. 팀장님 생각하실 때 이제 뭐 지역별로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것도 이제 감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저희 플랫폼 밸류맵이 토지 건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네. 사용하시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뭐 연간 한 300에서 5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십니다. 네네. 그분들이 이제 클릭하시는 클릭 데이터와 네네. 검색 데이터를 저희가 한 3억 건 정도를 분석을 했어요. 2021년에. 네. 그래서 업무 상업시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꼬마 빌딩을 어디를 많이 보시냐 네네. 사실상 관심도거든요. 네네. 그 관심도를 비교를 좀 해봤는데 전통적으로 부동산은 강남 3구, 네. 강남, 서초, 송파죠. 네네네. 근데 2021년에 네. 마포구가 송파구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3구를 깬 첫 사례입니다. 아, 강남 3구의 아성이 업무 네네. 상업시설에 지금 깨졌어요. 네네. 마포구가 전체 중에서 네네. 이게 전국을 250개 시군구로 나눈 건데 네네. 그 중에서 마포구가 3위를 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더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네. 5등이 성동구, 네. 6등이 용산구입니다. 네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마용성. 마용성. 예, 네. 거기가 확실히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네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5계단을 상승해서 뭐 그전엔 10위권 네네. 밖이었는데 지금 네네. 당당히 전국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상위권은 강남 3구와 마용성이 아, 꼬마 빌딩들은 장악하고 있다. 관심도가 네. 집중되고 있다. 네네. 그럼 또 올라간 데가 있으면 빠진 데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어디가 빠졌냐? 전통적인 강세 지역, 사대문 안에 있는 네네. 종로라든가 네. 중구라든가 네네. 아니면 동대문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띕니다. 유난히. 네. 뭐 아까 얘기했던 관광에 대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네네. 관광 자원들이 굉장히 안 들어왔고요. 네네. 뭐 그런 분들이 겹치면서 이쪽은 예전부터 이제 안정적인 상권이었기 때문에 좀 네, 고가였거든요. 그렇죠. 네. 가격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기 네. 때문에 아까 얘기 들었던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던 지역이었어요. 네.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네. 유동인구가 적은 상태에서 가격은 높으니까 네.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네네네. 근데 마포나 용산이나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막 개발이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네. 뭐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생기면서 관심이 좀 높아졌다. 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잘 짚어 주셨는데요. 뭐 전통적으로 마용성 그리고 특이사항은 마포구가 송파구를 누르고 치고 올라왔다는데요. 그리고 좀 떨어지는 지역들도 지금 기존의 소위 사대문안 상권들 종로구라든지 동대문구 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좀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여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 팀장님 말씀대로 밸류맵 분석대로
좀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 꼬마 빌딩 시장이 어떻게 흐를 것 같은지 팀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재테크 방송을 하면서 네네.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네. 사실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네,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네네네.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네네. 이것도 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정보니까 네네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경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꼬마 빌딩 시장도 네. 건물 이쁘고 네네. 임차인이 잘 들어와 있고 수익률 네네. 높은 건물은 이제 없습니다. 네. 비싸졌어요. 네네. 가격이 지난 뭐 3년 사이에 두 배가 네네. 거의 50%가 올랐으니까 네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본 에쿼티가 고액 자산가가 아니면은 네네. 매입이 힘듭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 보는 눈을 키우고 네. 개발 리모델링에 대한 염두를 두고 음. 이제 접근을 하셔야지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어요. 네네. 완성되어 있는 형태는 더 이상 뭐 나한테 수익률이 올 때까지 매물이 남아 있지 않다. 그래 그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저희가 인기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증여 상속이 굉장히 활발한 편입니다. 네네. 증여 상속이 많다는 얘기는 음. 매물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음. 얘기예요. 장기간 자기들이 가문에서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매물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지금 강남에 들어가면 굉장히 가격이 높긴 하지만 네네네. 장기적으로는 매물이 계속 줄어들고 네.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버틸 체력이 있다면 지금 이런 네. 그걸 버틸 체력이 있다면은 뭐 핵심지는 확실히 매력적인 지역이고요. 네네. 이제 뭐 지금 최근에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용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인근으로 그러니까 용산과 종로라는 저희 서울의 핵심 두 축의 네. 변화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행정의 중심은 당연히 뭐 국방부 청사로 가긴 하지만 네. 그거와 보조되는 서브되는 행정 업무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네네. 회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네네,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수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행정 인력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그 지역에 사실 마땅한 오피스 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네네. 회의 시설이라든가 사무실에 대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을 좀 네. 사전에 지금 이제 좀 투자를 하신다면은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반대로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다음에 네네. 개발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좀 찾아보신다면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이창동 밸류맵 리서트 팀장님께서 지금 사실은 쉽게 접근하기 아까도 초반에 도입부에 말씀 주셨듯이 2년간은 공부를 해서 앞으로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노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꼬마 빌딩은 또 거기에서 약간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너무 고점인 것 같고 금리 인상도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지금 환경 변화들이 많아서 섣불리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 또 저도 이 밸류맵에서 아까 마용성 이 부분하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분석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매를 하든 뭐 집을 사든 꼬마 빌딩을 사든 이런 밸류맵 같은 유의미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디지털 조선TV 시청자 여러분, 집하고TV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